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22일이었죠. 광주 지역의 종교인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대 의지를 모았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교구장 장덕훈 교무를 비롯해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상임부회장 남택률 목사, 광주 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유교 광주 향교 김중채 전교까지 5대 종단 종교인들이 광주시청에 모여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광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민주화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광주 지역 종교인들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에 대해 원불교 광주 전남교구장 장덕훈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지만 요즘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 하나쯤이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 지침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미얀마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광주 지역의 종교인들이 광주시청에 모여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대 의지를 모았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얀마 사태를 접하면서 이제 그 아픔을 경험했던 광주에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광주 광역시 주관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향교 그리고 원불교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아마 그 자리에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 그리고 5.18 관계 대표자가 함께해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어떻게 연대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요. 공동 성명서 등은 이제 그 종교마다 이제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각 종단에 보내서 허락을 받아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다녀와서 원불교에서는 이제 광주 전남교구에서는 각 교당의 그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그런 현수막도 걸고 또 매월 월초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시에 모금된 기도금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하는 단체를 돕는 등 활동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이고 각 지역별 그 종교인 모임들이 있는데요. 네. 광주에서도 그 종교인분들이 종종 이렇게 모임을 좀 가져왔습니까? 아마 한 40년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이게 참 모임을 했던 그 시기가 광주 5.18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그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개 종단에서 그 모임을 갖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함께 연대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광주 종교인 평화회의죠. KCRP가 활동하고 있고요. 종교가 이제 나서야 할 그런 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 그렇게 연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아픔을 항상 어루만지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41년이 됐죠. 그리고 네. 광주 지역 종교인 모임이 40년이 됐다고 하는 것.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이듬해에 종교들이 모여서 그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나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렇죠. 네네. 네. 자, 광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장소죠. 다른 지역보다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더 민감한 그 정서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교무님 느끼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광주를 우리가 민주주의 성지다, 민주화 성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5.18을 겪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성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시민 의식이 상당한 수준에 지금 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법적이거나 또는 좀 불법적이거나 불평등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예. 그리고 특히 어떤 권력이라든가 무력으로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항하는 그런 아마 DNA가 이미 생성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광주 교육청에서도 보면은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러한 그 교육도 현장에서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민주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 단순히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의 이 상황에 있어서 광주가 더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자,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 41년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의 미얀마처럼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잖아요. 예. 지금은 좀 당시의 아픔이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됐다고 좀 보십니까? 제가 이제 5.18 관련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그 아픔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좀 한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왜 그런가를 이렇게 봤더니 그동안 이제 명예회복을 많이 바랬죠. 그런데 이제 수많은 세월 동안 가해자들은 너무 당당했고, 심지어는 왜곡하고 폄하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겨우 5.18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아마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당시에 그 살아남은 자들은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숙명이다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픈 이유 바로 일본의 사과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는데 그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여전히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이유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최근 참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그 진압에 참여했던 한 계엄군이 자신이 네. 쏜 총에 맞아 숨진 시민의 유족을 찾아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참 감동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무님은 어떻게 그렇죠. 좀 보셨습니까? 정말 큰 용기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 계엄군을 했던 그분의 그 용기에 대해서 참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자, 아픔이 치유되는 것은 이렇게 가해자의 진정 어린 사과가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러한 사과가 더 많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당시에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군인이라는 신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적군이 아닌 그들이 보호해야 할 어떤 국민이잖아요. 그런 국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부상을 입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적으로 봐도 진정한 참회가 아니면 사실 그 업이 줄어들기가 어렵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합니다. 광주에서는 지금도 그런 진상 규명 운동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마 좀 많은 분들의 용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민주주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좀 너무 철학적인 문제라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는 자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죠. 종교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 종교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나아가서 종교에 종속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참다운 종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제 원불교를 열으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자유와 함께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행복한 낙원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네 가지 평등이 이제 인권 평등과 교육 평등 그리고 지식 평등, 생활 평등 이 네 가지 평등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 네 가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자력을 이제 양성하고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해도 내 스스로 자력을 키우지 않으면 인권이 평등해지지 않겠죠. 그리고 타자녀를 교육해서 교육평등을 만들고 그리고 지자를 본위로 하는 지식평등 그리고 공도자를 우리가 많이 숭배함으로 인해서 생활평등이 돼야 된다. 이런 사유를 밝히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유와 함께 평등까지도 강조하신 분이 서태산 대종사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 원불교회 상징의 동그란 일원상만 이렇게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와 평등이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또 원불교의 일원상의 진리가 구현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 미얀마는 대표적인 그 불교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네네. 개신교와 천주교도 있고요. 네네. 종교를 통한 도움을 또 요청하고 있기도 한데요. 혹시 우리 네네. 원불교에서도 미얀마와의 어떤 교류나 좀 인연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제 여기서 어떤 활동을 연대하는 것은 이제 연대해 가는데 현지와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돕기가 쉽지 않아서 이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나와 있는 그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연대하고 또 스님들이 이렇게 좀 나와 계세요. 사실 그 미얀마는 스님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과 이제 연대해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지금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것 같고 교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도 기운으로도 연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도 연대해 가도록 그렇게 해 가고 있고요. 사실 그 미얀마에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가 장악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5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군사 독재가 이어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돌아오는 세상은 이제 밝은 시대고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하고요. 이제 우리도 교단적으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단체들을 돕거나 또 입장 표명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또 기운을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미얀마가 하루빨리 그 독재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을 해봅니다. 네. 그 우리 원불교도 이제 전 세계 각국의 교당을 세우고 교화를 펴고 있는데 아직 그 미얀마에는 교당은 없는 상황이고, 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사회와 또 각 그 종교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네. 자, 끝으로 우리가 이제 먼 나라지만 미얀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좀 도움을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류는 한 가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같은 동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함께 살아가는 그 동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진리적으로 보면 한 마을이고 한 몸이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특히 종교인이라면 돕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또 봄의 생명의 기운을 흠뻑 받아서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기원드리고 미얀마 모든 국민들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네, 광주 전남 교구장 장덕훈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